교과서 268페이지입니다.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날짜를 보더니 당신도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건 여기 있는데. 교수, 오라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 받아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고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이야. 또 살인이야. 이번에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찝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찝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 사이에서 나왔어. 이 시가 또 당선이 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자, 여기 나온 사건들은 모두 다 해괴한 사건들이다. 그죠? 그런데 3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장녀, 예,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장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남이 시계에게 밥을 준다. 여기 좀 계세요. 저 밥 좀 지을게요.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가? 언제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글쎄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군. 자, 이 교수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뭔가 혼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리우죠.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검둥이와 마녀,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넷뿐인가요?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 하겠고 축은기도 사야겠고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는 이 교수에게 물질적인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돈 버는 기계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 교수,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했는데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 해서 돈 10,000원을 내지 않았어?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서 그랬죠.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신우이의 아버지. 아, 됐어 됐어. 크게 하품을 하면서 아이 피곤해. 이때 밖에서 시계가 8시를 친다. 교수는 깜짝 놀라 일어선다. 8시야 8시 늦겠군.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어디가. 나 가는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전봇 모양 철쇠를 졸라맨다. 이어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온다.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시기 바쁘게. 8시를 치기야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를 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캄캄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밤 8시군. 소파에 누우면서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군. 자,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강박관념을 우리 교수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세요? 공부? 아, 번역 말이에요. 좀 쉬어야겠어.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오겠어요. 당신도 좀 옷 좀 갈아입으세요. 자, 처는 계속해서 교수에게 돈벌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번 모양 철새를 바꾸어 맨다. 이어 퇴장.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전면을 바라본다. 이때 무대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일어서면서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있군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당신이 나를 떠났죠.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나에게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내 꿈을 도로 찾아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즘은 통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걸요.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면서 원고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는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새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온다. 장녀,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면서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반어법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드리겠어요. 교수, 아 그래 읽어다오.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이번에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요. 참, 찝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찝찬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요. 아버지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 씨가 또 당선됐답니다.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군요. 끔찍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대요. 자, 우리가 눈치를 챘죠. 이런 무의미하고 해괴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니? 자, 반복되는 사건을 인지하고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신문 기사를 새로운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한다. 자, 이 교수의 모습을 통해서 몰 개성적이고 기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뭘 번역하세요? 이 영어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아버지도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자, 번역을 해서 돈을 버는 이 교수는 영어만 보면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교수는 지금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계가 8번을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서 철쇠를 바꾸어 맨다. 벌써 8시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번엔 분명 아침 8시겠지? 무섭게 철문을 열고 퇴장하면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모레가 일요일이고 내일이 국경일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군요. 교수 퇴장, 장남 등장. 장남과 장녀는 소파에 앉아 고약한 세리처럼 처의 귀가를 기다린다. 자, 세리라고 하는 말은 세금을 받는 관리. 이윽고 처가 철문을 열고 들어온다. 피곤해 못 이겨 허둥지둥하면서도 돈보따리는 꽉 끼고 있습니다. 자, 이 처의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만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현기증이 심한 듯 소파 앞에 무릎을 떨어뜨리며 주저앉는다. 장녀와 장남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번쩍 내민다. 처는 보따리를 헤치고 돈을 나누어 준다. 돈을 받자 두 자식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간다. 자, 여기서 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님에게 받는 경제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처가 마루에서 일어나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는다. 잠시 후 창문이 열리더니 다시 감독관이 회초리로 처를 친다. 자, 이 감독관은 굉장히 현실적인 압력을 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억압당하는 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가 깜짝 일어난다. 연탄 준비, 김장거리, 빨랫감. 또 독촉이군. 책상 쪽으로 가서 천천히 흩어진 책이며 원고지를 정리한다. 자, 막 내립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과 부조리한 현실을 중년의 대학 교수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낸 희곡이다. 교수는 자신의 꿈을 상실한 채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버렸고 가정은 물질주의에 의해 해체되었다. 극중 상황, 무대, 장치, 소도구 등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해서 실험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근삼이라는 작품은 사실주의 연극이 중심을 이루던 전후 1950년대 이후에 한국 연극계의 풍자성을 강조한 희극의 형식을 시도하여서 반사실주의 연극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타난 소도구는 등장인물 교수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가? 먼저 원고직 한 투성이인 교수의 양복은 교수라는 직업을 암시하고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수의 상황을 암시합니다. 교수의 허리를 감고 있는 쇠사슬도 상징하고 있는 게 있겠죠. 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노동의 중압감, 현실에서 받는 압력이나 구속감을 상징한다. 천사와 감독관은 비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판단해보자. 천사는 교수가 젊은 시절에 지녔던 열정과 순수를 의미한다. 감독관은 현대인을 기계적으로 만드는 현실의 억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고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와 지문을 통해 풍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추측해보자.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처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남편을 착취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자식의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사실주의 연구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자, 다음 항목에 맞추어서 이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극적 수법을 찾아보자. 자, 이 작품에서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해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가 읽는 신문의 내용이 3년 전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거 우리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의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장된 소품이나 무대 장치가 있었는데 교수의 양복이 원고지 칸으로 만들어진 것, 그 다음 교수가 쇠사슬을 옷처럼 감고 다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근삼의 원고지 같은 작품을 반사실주의 연극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사실주의 연극은 외면적, 객관적 묘사, 인과관계의 명료성, 논리적 사건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반사실주의 연극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 외에 인간의 내면적 진실, 무의식, 비합리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거나 외부 현실을 묘사하되 보다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사건과 공간의 현실성을 해체하거나 진부하고 무의미한 말장난을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행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삶에 대한 시각과 표현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은 반사실주의 연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자, 우리 단편 소설인데 오발탄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글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전후사회의 궁핍상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자. 자, 오발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 쏘여진 그 총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목의 뜻을 그렇게 보고, 자, 씬 넘버 103번 철호의 방 안. 철호가 아랫방으로 들어서자 윗방 구석에서 고리짝을 뒤지고 있던 명숙이가 원망스럽게 오빠는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오. 철호는 들은 척도 않고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라니 언니가 위독해요. 자, 철호의 부인이 되겠죠. 점심때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죽을 애를 다 쓰고 그만 어린애가 걸렸어요. 자, 출산할 때 어린아이가 걸리면 이제 사망 위험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쯤은 아마 아기를 낳았는지 철호가 부시시 일어나 문을 연다. 오빠? 돌아본다. 어딜 가세요? 병원에.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자, 답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 동대문 부인병원 419호실. 오빠? 돌아선다. 그냥 가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을 가져가셔야죠. 돈. 명숙은 벽에 걸린 핸드백을 집어든다. 철호는 얻어맞은 사람처럼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섰다. 뒤꿈치가 계란만큼이나 뚫어진 명숙의 나일론 양말. 자, 뒤꿈치가 구멍이 뻥 뚫린 양말. 지극히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명숙이가 만화 뭉치를 내밀며 옛소요. 나 기저귀감 챙겨서 곧 갈게요. 철호도 돈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받아 넣는다. 자, 여동생의 돈을 받아서 아내의 병원비를 내야 하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버랩. 우리 오버랩 단어풀이 가보면은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점점 화면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씬 넘버 117 자동차 아닙니다. 자,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가시죠? 해방촌. 자동차가 원을 그리며 돌자. 아니야,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이번에 반대로 커브를 돌리자. 아니야, 종로 서로가. 운전수와 조수가 못마땅해서 힐끗 돌아본다.
방향성을 상실한 초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도짓을 하다가 검거된 동생에게 가야 할지, 그 다음에 출산 중인 그 아이까지 그 위험한 그 병원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이다. 씬 넘버 120 자동차 아닙니다. 조수가 뒤를 보며 경찰서입니다. 혼수 상태 철호가 눈을 뜨고 경찰서를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뒤로 쓰러지면서 아니야 가. 손님 종로 경찰서인데요. 아니야 가.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재도 참 딱한 아저씨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철호의 삶의 방향성 상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운전수가 자동차를 몰며 조수에게 취했나?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자, 오발탄 같은 손님. 여기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자,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이다. 철호가 그 소리에 눈을 떴다가 스르르 감는다. 밤거리의 풍경이 쉴 새 없이 뒤로 흘러간다. 여기에 철호의 소리가 와이프 아웃 한다. 자, 와이프 아웃 단어풀이 보겠습니다. 자, 유리를 자동차의 유리 닦는 걸 와이퍼라고 하죠. 자, 유리를 닦아내는 것처럼 조금씩 없어지면서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철호 이펙트 나왔습니다. 이펙트는 효과음이기 때문에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자,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딘지 가긴 가야 하는데 이때 내거리에 자동차 벨소리와 함께 선다. 돌아보면서 어딜 가시죠? 초로가 의식이 몽롱해진 소리로 가자. 자, 단어풀이 봐주세요. 자, 1번. 대사 오발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해보자. 여기서 대사에 오발탄 같은 손님이라는 운전수의 대사가 나왔습니다. 행선지를 알지 못하는 손님을 빈정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철호의 삶의 방향성 상실을 지금 운전수가 파악하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철호가 자기 자신에게 조물주의 오발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철호 자신의 신세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두 인물이 가장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고려할 때 두 인물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오발탄에 나오는 철호는 전쟁 직후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도 행각을 하다가 경찰서에 검거된 동생과 또 출산 중에 사망하는 그런 아내와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현실에 패배한 인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철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발탄이 되겠죠. 자, 원고지에서의 교수의 모습은 무의미한 일상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고,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나타내주는 말이었죠. 처나 자녀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죠? 가족에 대한 사랑의 부재,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